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열린 스토리의 이상영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릴 적부터 꾸은 꿈이 성공 확률이 높으며 꿈 넘어 꿈을 실현하는 교육을 구현하고 그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른 교육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학부모와 기관 모두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질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CNB 열린 스토리에서는 박표진 전 광주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나 그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CNB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전 광주광역시 교육청 박표진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쌀쌀하죠? 감기에 조심하십시오. 네,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지금 이제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38년간의 공직을 접고 금년 3월부터는 광주대학교 청소년 상담 평생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직하면서 광주 교육을 걱정하는 여러분들과 대안을 모색하고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호칭은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네, 그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교수님이라고 제가 호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개인적인 가정사가 좀 궁금한데 고향은 좀 어디신지, 좀 네. 자라오신 배경은 또 어땠는지, 또 가족 관계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사였었고요. 또 어머님은 참 지혜가 많으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지만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가족으로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아내와 또 현재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딸과 현재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은 전남 강진 성전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거의 뭐 가족 자체가 교육 가족이시네요. 네, 그렇게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윗대에서부터 이제 교수님 본인 그리고 또 아래 자제분들까지 또 교육계에 몸을 좀 담고 계시네요. 네. 네네. 그 청년 퇴임을 하시고 지금 교수님을 재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되게 연세에 비해서 되게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하게 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젊다고 하니까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저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젊게 보이는 이유는 첫째는 긍정적인 사고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특히 테니스를 주기적으로 치고 있고 또 취미생활로 색소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화산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에너지를 자기 삶을 위한 긍정 에너지를 바꾸는 데는 예체능이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배운 그런 예체능은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체능의 기회를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예체능을 활발히 계속 운동과 또 예술적인 예. 색소폰과 이런 것들을 예.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예. 그랬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40대까지는 국영수로 먹고 살지만은 50대가 넘어지면 예체능을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합니다. 네. 그 혹시 제가 좀 실례 안 되면 네. 색소폰 연주하는 모습 제가 직접 부탁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 잘은 못하지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주를 잘 들었습니다. 네. 전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네. 늦게 배웠습니다만은 그 방금 들려줬던 음악이 만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 예,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네. 이제 구급 교육 공무원으로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셔서 네. 38년 동안 네. 공직 생활을 계속 꾸준히 해오셨고 네. 광주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위 공직자 네. 신분까지 올라가셨는데 굉장히 좀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것 같고 네. 그 38년의 공직 생활 동안에 에피소드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어떠셨나요? 지내오신? 네.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주간에는 전남대학교에서 행정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우리가 졸업할 즈음에는 기업체와 교직이 선호 직업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직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결정하고 전남대학교 부설 양성 연수원이든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영어과정 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변의 고언으로 인해서 계속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1980년에 현재의 교육부, 그 당시에 문교부로 가서 7번의 승진을 거듭한 끝에 부교육감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광주 전남권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 게 아니라 주로 서울에서 근무를 하신 거네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74년부터 80년까지 전남대학교에서 근무하고 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획관리국장으로서 광주시 교육청에서 근무한 2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진이시고 네. 강제 성정이시고 어떤 삶의 터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호남에 두고 계시는데 이제 서울에서 공직생활도 네, 네. 번갈아 가면서 하신 거예요. 서울과 광주를 번갈아 가면서 생활했습니다. 그 38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요. 네, 그 그렇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8년간 생활했으니까 많은 추억들이 있겠습니다만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7급 공무원 시절에 그 당시에는 유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가 몇 년도죠? 1983년 4년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영국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석사과정을 교육학 석사과정을 그것을 마쳤고요. 영국에서요? 예, 예. 두 번째는 서기관 승진을 앞두고 다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당시 최고 평가를 받아서 당연히 서기관 승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를 위해서 제가 한번 양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광주 부교육감 오기 직전에 제주도에서 부교육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로부터 특별거부금 480억 원을 특별히 지원받아서 공립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공립국제학교가 제주도 인구의 유입에 큰 효과를 거두고 또한 유학 대체 효과로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교육부에서 과장 시절에 학교 안전 생활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률로 인해서 요즘에 학생들과 교원들이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아마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네. 좀 다양한 좀 에피소드들이 있었네요. 네. 그중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릴게요. 네, 네. 제주도 공립국제학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주도에 제가 2009년도에 부임하니까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서 큰 그림들은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지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립까지 왔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교수님의 생각 잘 네네. 들었습니다. 일단 다시 학교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네. 지금 사실 학생들 네네. 어떻게 보면 학교의 가장 큰 주체 중 하나일 텐데요. 네네. 학생들이 예전 교수님 학교 다닐 때 학생들하고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다닐 때는 대가족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밥상머리라든지 형들한테서 많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소가족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지켜보기에 요즘 아이들은 참 불안하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자랐을 때도 어른들도 우리를 보기를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주리라 봅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보듬어 주면 잘 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한 것은 요즘에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또 빈부격차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가정이 파괴돼서 또 결손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같이 보듬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해 환경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보듬고 우리 강주교육 공동체가 보듬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학생들을 구성하는 각교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네네. 지금 전체적인 나라의 문화 네네. 또 가정의 어떤 구성원들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학생들 바뀐 변화된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선생님 네. 교사분들의 어떤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교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교직 생활도 관련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떻게 좀 변해야 될까? 네. 거기에 대한 의견 네,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먼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교사분들을 믿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교대나 사대 등을 지원해서 교사가 됩니다. 그분들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갖출 학생들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고 또 민주 시민으로 자랄 그런 인성 교육들을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리라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학부모 상담들의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수를 강화해서 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 사실 광주하면 사실 교육의 도시 그리고 실력 광주 또 명품 교육 이런 이야기들 사실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좀 어떤 뭐 실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질적인 측면의 교육의 질이 좀 저하되지 않나 하는 좀 광주 시민들 걱정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광주가 다시 명품 교육 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 좀 뭔가 교수님만이 갖고 계신 뭐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7일에 광주일보에 이제는 인재 육성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한 때다라는 주제의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 칼럼을 쓰셨군요. 예, 칼럼 썼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첫째는 강주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도 경우에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4배까지 이른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주에 그들을 수용할 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한 졸업한 후에 일할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대처하려면 그런 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광주의 지역 인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쉽게 말하면 타 시도로 그렇습니다. 유학을 간다는 네. 이 말씀이시죠? 특히 그 학생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나가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를 강주에서 나와야 예향심이 길러지고 강주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 지역의 어떤 교육의 인프라와 네. 또 직장을 가질 수 있게 어떤 전반적인 경제 산업적인 기반이 좀 바탕이 돼야겠네요. 두 번째로는 네, 네. 교사들이 우수한 교사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만은 교사들도 학생들 수준에 걸맞게 교사 양성, 교사 연수 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고 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이들에 대해서 해외 연수라든지 또 다른 필요한 연수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학생을 지원하는 수준만큼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저는 꿈 넘어 꿈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들을 보면 어렸을 때 꿈을 자꾸 키워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꿈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자면 백만장자가 된다, 의사가 된다. 그 꿈에 그치지 않고 그 꿈을 달성됐을 때 뭘 할 건인가.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다든지 또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한다든지 그런 미션들을 심어주는 꿈 넘어 꿈 교육을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그런 터전들을 만들어주고 우리 교육 공동체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이제 교육 가족이셨고 또 자식들도 지금 교육 가족으로 키워내셨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좀 듣고 싶고요. 또 좀 이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또 교육 철학까지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지만 세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함께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하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함께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발굴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학부모께서는 직장의 일이 고단해서 피곤할 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집에 와서 책을 보여준다든지 또 아이들과 함께한 약속은 무슨 일이 또 지킨다든지 또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그러한 신뢰가 쌓인다면 우리 아이들이 한때 방황하더라도 부모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요즘에 핀란드 교육을 많이 얘기합니다. 핀란드 교육은 특징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 교육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는 선생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는 골라인 안에서는 학생들이 하고 아이들이 하고 학부모나 선생님은 골라인 밖에서 축구 경기 나왔을 때 안으로 차주는 역할 또는 반칙을 했을 때 휘슬을 불어주는 역할만 해야지 너무 학생들에 대해서 간이하고 그러면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하거나 앞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 그 교육 철학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철학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그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아직 정립되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옛날과 달라서 선과 악, 또 옳고 그름, 이분법적인 정답을 찾는 세상은 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이상 삶이 다양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또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의 이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답이 아닌 그 상황에 맞는 정답을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이라든지 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인 면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어렸을 때 교육이 이렇게 정답, 모범 답안 네. 거기에 갇혀져 있는 그 틀 안에서의 교육에 사실 네. 굉장히 머물렀는데 그 틀을 깨고 좀 더 다양한 생각, 창의적인 생각들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들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 의미를 같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틀리다와 다르다의 어떤 네. 의미 차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이어서 그 교육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드려볼게요. 네. 저 최근에 뭐 교학사 교과서 관련해서 네. 역사 왜곡 교과서다 뭐 이런 또 평가도 있고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게 올바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역사 왜곡 교과서의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 개편시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갈등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권 초입에도 아마 금성출판사로 기억합니다만은 그에 대한 좌편향 교과서라는 논란이 있어서 5개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 명령을 처분을 교육부에서 한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역사라는 것은 사실과 애국은 당연히 분명하게 구분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사의 청산이 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민지 근대화로는 일제시대 때 협조한 사람들은 아마 근대화하기 위해서 식민지화가 좀 필요했지 않나, 또는 독재정권 시절에는 산업화의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희생이 필요했다는 그런 논리들이죠. 특히 우리 광주에 있어서는 5.18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들이고 그것은 검증받은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관, 역사관을 바르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또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어요. 네. 뭐 이번에 수능제도가 좀 개편이 되고 바뀌면서 많은 또 논란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능에 대한 뭐 이야기, 그다음에 수능 끝내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에 네. 대한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에게 2가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지 않은 길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등산을 해본 사람들은 경험을 할 겁니다만은 그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서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새, 나무, 또 물소리도 듣고 합니다. 그러듯이 지금 현재 점수가 안 나와서 좌절하지 말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면 또 다른 아름다운 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인생은 어쩌면 비보조 자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은 졸업하면 성인으로 사회에서 대접할 것입니다. 그것을 대접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자기 책임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수험생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험생들은 더 지금 침착하게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자기 책임하에 모든 것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힘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에 관해서 얘기하면 아프리카 속담을 잘 인용하곤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한 그루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 한 그루는 그늘을 위해서, 또 한 그루는 열매를 위해서 심으라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도 각각 쓰임새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각자가 쓰일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그리고 또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속담은 한 아이를 만드는 데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교육도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교육, 또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이상을 재확립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8년 동안 구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위직 공무원까지 올라가시는, 그리고 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긴 시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